대구시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마다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치매 특별 등급 제도가 생겨 치매 환자로 인정을 받으면 매달 약 80만 원어치의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농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 현장의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다른 산업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간포댐 상류 지역이 단속 사각지대여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으며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의성의 경우에는 아침 공기도 쌀쌀해 일교차가 22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팔과 긴팔을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가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젯밤 회의를 열고 도덕성 결합 문제로 진정이 제기된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관위는 진정인 2명과 피진정인인 강 후보 등 양측의 소명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투표를 한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공천이 철회될 경우 경선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류한국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대구 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적극적인 유세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마다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치 불신이 커진 가운데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후보들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거리 유세를 하자니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안 하자니 열심히 뛰지 않는다는 비판일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합니다. 중앙당이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규정하고 이런 선거운동보다는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진지한 그러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운동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뜩이나 큰 지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중앙당이 지원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선거인만큼 이 지역에는 중앙당들이 개입을 자제해서 정말 저희들 진지한 정책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물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군소정당 후보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당과 후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선거 방법을 짜내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6.4 지방선거는 오는 15일과 16일 본 후보 등록이 끝나고 열리는 TV토론회가 당락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효과적인 미디어 선거 전략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안산시의 공무원 등이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고하기 위해서 어제 대구를 찾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구시는 안산시 공무원과 시민소통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이 어제 대구시를 찾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백서 등 자료를 받아가고 추모 사업을 보기 위해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과 시민안전 테마파크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들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경험을 세월호 참사 수습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물 배송이나 친목 모임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택배가 도착했다거나 가족 행사, 스승의 날 동창 모임을 알리는 문자, 그리고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 등이 늘고 있고 제시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코드가 깔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접수된 스미싱 문자는 24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58% 늘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제도가 생기는데요. 치매 환자로 인정을 받으면 매달 약 80만 원어치의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 특별 등급이 새로 생깁니다. 치매를 가볍게 앓는 사람도 가급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치매 특별 등급으로 확정이 되면은 월 76만 6,6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먼저 받게 되시며 추가로 복지연구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 환자는 다른 노인성 질환자에 비해 장기 요양 대상자 선정에서 분리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점은 같았지만 비교적 거동이 자유롭다며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의 치매 환자 6만 명 가운데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치매 환자로 판정되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프로그램과 방문 간호를 통한 치매 약물 투약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5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촌수를 다 누릴 수 있는. 오는 7월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 휴가 제도가 도입돼서 잠시나마 간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 환자를 연간 6일 동안 치매 보호시설에 맡고 대신 가족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들어 지금까지 투자유치 양해각서 16건을 체결해 7,902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 안동 예천도청 이전 신도시에 미국계 호텔업체 대규모 한옥형 호텔을, 상주시의 기업연수원을, 청송군과 문경시의 리조트 등 관광 서비스 산업을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주 일반산업단지와 구미산업단지 등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 아동 안심 귀갓거리 조성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장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범죄 예방 경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구미시 구평동 내 여성, 아동 안심 귀가 시범거리 성과를 확인하고 기관 간의 향후 협업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미 지역에서 여성이나 아동이 밤늦게 귀가하더라도 위치 정보를 보호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위치정보 전송 NFC는 스마트폰 접촉으로 귀가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첨단 기술로 버스 승강장과 골목길에 부착됐습니다. 농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 현장의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오를 재배하기 위해 비닐을 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용케 젊은 일꾼을 몇 명 구했을 뿐 밭주인은 60대 노령의 부부입니다. 손은 있어야 되고 인력은 없고 이제 젊은 사람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새삼스런 사실이 아니지만 통계로 본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림업의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62.9%, 50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무려 85.8%에 달합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두 번째로 높은 부동산 및 임대업 28.8%보다 2배 이상 높고 전체 산업 평균인 13.9%와도 큰 차이가 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림업 종사자는 90.5%가 대부분이 비임금 근로자, 자영농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5%만이 임금 근로자인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도 드셨고 규모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 뭐 경쟁에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 고령화, 공동화를 풀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불국사 등 경주의 주요 사찰 입장료가 카드 결제가 안 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궁월지와 천마총 등 경주시가 관리하는 사적지의 입장료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불국사와 석굴암 등의 사찰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사찰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불국사와 석굴암이 각각 4,000원, 기림사가 3,000원, 분황사가 1,300원 등으로 일반 사적지에 비해서 높습니다. 경산시청이 소송 비용 회수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건축조례를 어기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 경산시청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소한 사건 61건 가운데 8,900여만 원에 이르는 57건의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지 전용 비탈면 제한 높이 15m를 초과하는 계획을 써낸 한 업체에 창고 신축 허가를 내준 것과 지난 2011년 건축조례에 맞지 않는 주유소를 건축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경산시청이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수년간 간포댐 상류 지역에 방치된 불법 쓰레기를 지난달 대대적으로 치웠는데요.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여전히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간포읍과 양북면, 양남면 등의 식순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간포댐입니다. 마을길을 따라 댐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 보니 각종 생활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진입로부터 이곳까지 감시원이나 감시 카메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게 와가지고 밤에 갔다가지고 뭐 수도관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 수도관 우리 마을에 수도관이 없잖아요 전동에는. 근데 바닥에 회집 같은 사람들이 회집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 버려놓고.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오면 이 쓰레기들이 댐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가 뭐 집중 호우시나 일단 큰 물이 늘어오면 간포댐으로 다 실내에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류 지역 일부 땅이 개인 농지이다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토지 보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맞춰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주고 막아보면은 사람이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안 버리고. 경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3억 원을 들여 36만 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부지 매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현재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의 몰지각한 행동과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식수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달 13일에 시행된 올해 첫 경북 지역 검정고시 합격자가 오늘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중입검정고시는 44명이 응시해 33명이 합격했고 고입은 396명이 응시해 282명이 합격했으며 고졸은 1,041명이 응시해 553명이 합격했습니다. 재소자는 68명이 응시해 85%인 5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합격 증서는 오늘부터 이달 16일까지 포항과 구미, 안동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고 개별 성적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25일 구미시에서 열립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조사관과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2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25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별 고충 민원을 상담합니다. 시민 누구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행정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과 부패 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민형사와 생활법률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개별적인 민원 상담 외에도 구미시의 집단 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창업 분야 국내 최다 출판 실적을 갖고 있는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김영문 교수가 이번에 10번째 창업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이번에 출판한 무점포 1인 창업하기는 창업의 기본 절차와 창업 관련 법률, 세금이나 재무제표 등 무점포나 1인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창업 이론과 실무를 담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 국내 최다 출판 기록을 갖고 있는 김 교수는 이번에 출판한 10번째 저서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의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마을어장에 어자원을 지속적으로 방류한 결과 이 수산물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146개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생산한 어획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복 어획량은 전년에 비해 21%, 해삼은 14% 늘었으며 이에 따라 가구별 소득도 평균 220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년간 동해안 마을어장에 전복과 해삼, 어패류 종묘 6,4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이긴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덥겠는데요. 의성의 경우에는 아침 공기도 다소 쌀쌀해 일교차가 22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팔과 긴팔을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는 16도, 영천과 청도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과 문경은 10도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도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데요. 안동과 청송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의성은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경주는 12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져 26도에 머물겠는데요. 이후로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28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